순서상으로는 11번째 지천태괴예요. 이 태괴는 통한다는 뜻이 있네요. 통한다, 또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 크게 통한다 이 얘기예요. 기운이, 음양이, 천지가 크게 통해 나오는 거예요. 저 지천태괴 밑에 보면 물숫자가 들어있죠. 지금까지 쭉 건곤 이후에 물괴가 나오는 게 6괴가 있어요. 6괴. 수레둔의 수 하나, 산수몽의 수, 수천수의 수, 천수송의 수, 지수사의 수, 수지비의 수, 일육수라고 그러죠. 그 물의 기본으로 쫙 해서 이제 만물이 다 거기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또 음식으로 길러지고 해서 기본적인 그 어떤 질서가 잡혔다 해서 천택리 10번째 꾀에서 이제 딱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지천태예요. 그래서 열 하면 또 이제 열 하나로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늘 건꾀하고 두 번째 있는 곤꾀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천지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중천건 중지곤이라면 그 열린 천지가 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지천태예요. 근데 작용을 하는데 위에다가 하늘을 놓고 아래에다 땅을 놓은 것이 아니고 아래에다가 하늘을 놓고 위에다가 땅을 놨네요. 이게 바로 태의 의미죠. 통한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소통이라는 말 있죠. 소통.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통하려면은 그리 가야 통하는 거죠. 이 문 안에서 여기 있으면서 저 문 밖으로 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그게 통한 거지.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게 통한 거예요. 아니면 막힌 거죠. 그게 통이에요, 통. 하늘이 위에 있다고 하늘에만 있으면 땅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자리로 내려와 봐야 땅과 통하는 거지.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아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래에만 고수를 하고 안 가면 하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땅의 기운은 이제 위에가 있고 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통한 거죠. 왜? 천지보다 더 큰 게 없는데 그 천지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소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큰 차원에서 지금 만물이 통해 있다. 그래서 이 태괴는 참 좋은 꾀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왕코 대래야 기라야 형하니라. 태는 소. 대소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소. 우리가 작다 크다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크기를 보면 이게 커요. 이게 작고. 그래서 이 양을 대라고 하고 이 음을 소라고 해요. 이게 하늘이죠. 이건 땅이고 천체가 지구보다 크죠. 하늘이 땅보다 커요. 그래서 작다는 것은 이 음을 지칭하는 거고 크다는 것은 이 양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왕래라는 표현이 있네요. 가랑 올래. 그 왕래는 뭐냐? 우리가 왕래라는 말 쓰죠. 오고 가고 한다. 그 왕이라는 건 뭐냐? 이 괴가 우리가 괴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에 이거를 내외로 본다고 했죠. 내외. 여기에 있는 괴는 안에 있는 거고 저기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거다 해서 내괴, 외괴 그래요. 또 여기는 위에 있는 꾀다 아래에 있는 꾀다 해서 상괴, 하괴 그래요. 그러면 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저 밖으로 가는 거고 레라는 것은 저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내외로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상하로 보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왕래든 아니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왕래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괴를 볼 땐. 그러면 소나 대라는 것은 저게 일종의 이제 한문 문법이에요. 소왕 대래 속에 그 문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문법? 주어 수로. 그게 겹쳤죠.
그래서 주체는 소와 대. 그 수로는 왕래죠. 그러면 소왕대래.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그러면 이 음들, 작은 음들은 다 저 밖으로 물러가고 큰 양들은 다 이 안으로 들어왔다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이 음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큰 양들은 다 왔다. 물러갈 거는 다 물러갔네. 하나도 빠짐없이. 왜? 밖에가 이 음이 얼마나 물러났나 보니까 다 물러났어요. 이 공간을 꽉 채워서 다 물러났고 가능한 모든 게 다 물러났고 또 크다는 양이 얼마만큼의 기운으로 왔나 봤더니 꽉 차가지고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큰 기운은 다 물려갔고 모든 작은 기운은 다 물러갔다. 그래서 길하야 형하니라. 이게 참 길한 꾀고 그리고 크게 통하는 꾀다. 공자가 단전에서 태소왕대래 길형은 태가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은 와서 길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하고 이제 푸른 거죠. 자, 이걸 천지로 볼 수 있다 얘기예요. 먼저.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귄다 얘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이 사귄다. 이 상에서 하늘과 땅이 사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귈 교자. 그러면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죠. 사귀려면. 땅이 하늘 속으로 들어가야죠. 기운이. 그래야 교합을 하는 거고. 그래야 사귀는 거죠. 그러면 천지가 사귀면 거기에서 만물이 다 통해 나온다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이 천지의 사귐 속에서 다 형통해 나오고 이 세상 밖으로 다 나온다 얘기죠. 또 이것을 저거는 천문 자연세계의 이야기고 주역은 두 가지의 그 범주가 있어요. 이 궤를 놓고 자연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인문의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사귀니까 이렇게 참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사귀니까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이 다 여기에서 형통해 나오더라. 그렇듯이 이걸 인간세계, 천하 인문의 의미로 보면 이게 바로 상하의 사귐이다 얘기예요. 왜? 천상지하죠. 하늘은 상천하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듯이. 그러면 이 인문도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그룹이 있고 아래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다면 그렇게 상하가 서로 사귀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천지가 사귀면 자연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만물이 다 소통돼 나오더라. 숨을 쉬고. 그러면 사람 세계에서 천지 공간에 해당하는 상하의 그룹이 이런 식으로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기지동. 위에는 위에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 다 뜻이 있어요. 아래는 아래에 있는 사람대로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같아진다 얘기예요. 만물이 다 통해 나오듯이 상하가 이렇게 사귈 수 있다면 윗사람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랫사람이 위에 그 뜻, 그 실정을 잘 사귀어보면 그 순간 그 뜻을 서로 함께 할 수가 있다. 동지죠. 그래서 서로 뜻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외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네 꾀는 다 양이다. 이게 양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합니까? 그럼 이게 전거를 대는 거예요. 지천태괴의 단전을 보시오. 거기에 내양이 외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괴를 봐라 이거예요. 내 괴는 다 양으로 돼 있고 외 괴는 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내양이 외음하고 음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여기는 양으로 돼 있고 여기는 다 음으로 돼 있다. 그다음 건순. 건이라는 것은 하늘이 지니고 있는 성질 덕이고요. 순할 순자는 땅이 지니고 있는 덕이에요. 덕성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면에는 굳건한 그러한 덕성을 다 지니고 있고 외면, 바깥으로는 순한 그런 또 덕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꾀이다. 또 하나 더 내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내 군자 이외에 소인하니. 그럼 이걸 하나의 어떤 그 나라나 어떤 그 정치의 현장으로 보자. 그러면 내부에는 군자가 다 꽉 차 있고 저 바깥에는 소인들이 몰려 있다. 이 이야기는 이때 내외는 마치 방으로 치면 이건 방 아니고 이건 방 밖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앙의 그 중심으로 보면 다 군자들이 꽉 차 있고 소인들은 다 바깥으로 몰려나 있다, 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다 군자들이 말하자면 득세를 하고 바깥으로는 다 소인들이 쫓겨나 있는 그러한 상이다. 말하자면 잘 다스려지는 치세라는 거죠. 저게 치세. 그래서 군자도장, 군자의 도가 점점 길어지고요. 소인의 도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소인의 도는 점점 줄어든다. 요게 딱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반분이 되는 거예요. 이 괴라는 것은 기후로 이야기하면 이 땅 밑에에 3층의 괴 구조가 있고요. 자리가. 이 지표 위로 3층의 괴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다 지하고 이건 지상이에요. 그러면 동지는 지하에서 양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지표 위에 사는 우리는 체감을 못해요. 이양이 온 그 섣달이 돼도 우리는 체감이 못해요. 땅 속에서는 이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삼양이 된 입춘이 되면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삼양이 와서 정월달이 되지만 그 접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자라서 사양이 되면 춘분이 되면 양 기운이 지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라는 것은 아이로 치면 결태가 된 거고요. 뱃속의 아이가. 결태는 됐어요. 분명히.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실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가 생긴 건지를. 춘분은 말하자면 이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응애하고. 그러면 누구든 다 알죠. 아, 이제 아이가 나왔구나. 똑같은 거예요. 동지하면은 일양이 희생했다. 체감이 안 돼요. 어떻게 일양이 희생했지? 이렇게 엄동설한인데.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는 일양이 딱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분하면 다 알아요. 왜? 양기가 이제 지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표 위로 더 올라가서 꽉 공간을 채우면 그게 하지죠, 이제. 그때 이제 덥다고 다 이제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이 쭉 돌아가는 그런 이치대로 이 군자와 소인의 치세와 난세도 역사를 보면 참 반복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군자가 이렇게 득세를 하는 치세 이런 때를 지금 만났네요. 그럴 때를 만났으니까 밝은 양에 해당하는 군자의 도는 점점 길어지죠. 저 계속 따뜻해져요. 이 추운 이제 음에 해당하는 소인의 도는 이제 점점 몰려 나가는 거예요. 사그러진다. 상활 천지 교태니 후이하야. 여기서 교태전을 따온 거죠. 천지가 사기여야 통하죠. 사기여야. 그게 임금이 됐던 일반 우리 같은 그 부부지간이 됐던 소천지인 부부가 남녀가 사귀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통해서 자식이 나오냐 얘기예요. 천지가 사귀어야 만물이 거기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천지가 사귀어야 거기에서 통해서 만물이 나온다. 그래서 임금이 이 도리를 써가지고 천지가 교태하는 천지가 사귀어가지고 크게 통하는 이 이상을 딱 보고 뭘 했느냐. 그 이제 천지로 나가는 거예요. 다 천지의 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천지에는 거기에 있는 내재된 자연한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천도가 운행을 하고 이 지리는 지리대로 다 땅이 그 지층이 있고 거기에 뭐 수맥이 있고 다 이 땅도 다 그 이 생리가 있어요. 하늘도 다 천도에 유행하는 그 도가 있고 그러면 그 천지지도를 재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마름질할제예요. 마름질할제.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옷감이 있으면 그걸 알맞게 이제 이거 마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천지의 도가 이게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다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흘러가는 천지의 도를 재성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기죠. 절기. 천지에는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재단을 해서 그걸 거스리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이름 일양으로 흘러가는 그냥 그 기후를 이렇게 잘 마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마름질을 한 게 72후. 후라는 거 5일이 후인데 왜 후냐면 징후. 5일 동안 관찰해 보니까 이 5일 동안은 지렁이가 나온다. 이 5일 동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더라. 이 5일 동안은 깨구리가 깨어나더라. 그게 72가지의 징후가 있어요. 그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72후예요. 그래서 5일이 72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3을 곱하면 그게 기라는 거고, 일기. 그래서 24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섞어 쓰는 거예요. 기후, 절기, 절후, 막. 그래서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질 해가지고 이루어줘요. 그렇게. 네 마디로 이루어주자, 사계절. 12로 이루어주자, 12개월. 이렇게. 24마디 이루어지자, 24절기. 그게 재성이에요, 재성. 달력 보면 잘 돼 있죠, 그게. 자, 그런데 보상 천지지. 그런데 이 천지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뭔가 좀 탐탁지 않은 게 있어. 이 마땅히 있자. 도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천지지도를 싫다고 이거를 막어요. 그런데 마땅하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왜? 한여름 때학변에 누구든 사람은 땀 흘리고 힘들어해요.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이런 건 뭔가 마땅함에 있어서는 천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냥 그걸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보 도울상, 이런 거는 좀 사람한테 적절하도록 그것을 조금 도와주자, 보충해주자. 얼음을 섣달에 캐요. 얼음을 예전에 지금 냉장고 없을 때. 그러다가 동빙고 서빙고 쟁겨놓으면은 정원에도 안 녹아요, 그게. 그러다가 춘분일이 딱 되면은 그 얼음을 딱 꺼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써요. 그게 딱 춘분이에요, 춘분.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춘분이 되면 양기운이 올라오니까 얼음을 써야지. 그런데 만약에 저장을 안 한다고 하면 춘분 이후에는 얼음 하나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상 천지지예요. 그냥 천지에만 맡겨놓으면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마땅치가 않아. 그게 아니 나 얼음 먹고 싶은데 춘분 이후에 더 얼음 먹고 싶은데 왜 천지한테 얼음이 없느냐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잘 보충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 천지지도 보상 천지지. 그래야 이 좌우민 하나니라. 이 백성들 다 적재적소에 맞게 음양의 이치에 맞게 왼쪽에서 양의 도리로 할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음의 도리에 맞게 그 장소에 또 그 시간대에 그런 일에 또 맞게 할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고 이 좌우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좌우민 하나니라. 초구는 발 모여라 뺄발 이 빼내는 거예요. 띠 이게 띠뿌리요.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띠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띠뿌리를 이렇게 뽑는다. 발 모여라. 이기휘로 정인이 그 무리 띠라는 게 함께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엮여 있죠. 그 이기휘로 정인이 길하니라 갈정자 앞으로 나간다 얘기예요. 상활 발모정길은 지제외라. 그 띠뿌리를 딱 뽑아서 가서 길하다는 것은 지제외라. 그 뜻이 바깥에 있다. 지금은 풀이 나오는 자리예요. 풀이. 근데 저 자리는 백성의 자리예요. 또 저 자리는 뿌리의 자리고. 그래서 민촌이 민본이니 이런 건 다 이 주역의 상의 초효에서 나온 거예요. 초효. 왜? 여기가 자리로 보면 백성의 자리다 얘기예요. 나무로 치면 여기가 뿌리에 해당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게 엮여진 게 민본이고. 그래서 이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풀뿌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풀뿌리가. 이게 풀뿌리예요. 풀뿌리. 모여가. 띠뿌리요. 왜? 풀뿌리라는 게 뭐냐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백성들이 같이 움직여요. 와 하면 야 정말 이제 태평한 시절이 왔다 하면 와 움직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와 움직이고 그게 모여예요. 모여. 그런데 그 띠들이 겨울철에 막 쩔어 있다가 따뜻한 지금 이제 이런 큰 좋은 기운이 오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띠뿌리를 딱 빼낸다 이게 발 모여라. 그러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다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이 다 나아간다.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보자 하고 나가니까 길하다. 태가 뭐냐? 핵심적으로 치세가 뭐고 태평한 시절이 뭐냐? 이거요. 뜻을 함께하면 태평한 세상이에요. 뜻을 함께할 수 있으면. 내가 백성인데 저 위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보면 아 공감이 되고 그래 내가 그거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뜻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뜻을 함께 하는 거지. 그게 이게 안 되면 안 나가는 거예요. 뜻이 바깥에 절대로 안 있어요. 세상이 백성들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갈까? 아니야. 지금 나가면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럼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뜻이 바깥에 있을 리가 없지. 뜻이 바깥에 없으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지. 구이는 포항하며 그랬네. 이 포 감싸 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황 거칠 황 거친 것을 포항한다. 용 빙하하며 맨발로 그냥 물을 막 건너는 거예요. 강을 불하유하며 이게 멀하 남기류 멀리 있는 것을 버려둔다. 남겨두지 않고 붕망하면 벗붕 망할망 벗이 없으면 없어지면 득상후 중행하리라. 얻을 득 숭상할 상 숭상함을 얻을 것이다. 어디? 중행 중도를 행함에 있어서 숭상함을 얻을 것이다. 주역의 그 중심 구조는 말 그대로 중심 구조는 2호와 5호예요. 말 그대로 그게 중심이에요. 왜? 내꾀의 중심이고 외꾀의 중심이고 이 꾀의 중심인 이 둘이 서로 통하면 전체적인 이 중심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이는 지금 지천태꾀에서 6호가 여왕격이라면 구이는 서로가 유고하고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신하에 해당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천태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신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으로 보니까 이거 잘 가꾸어진 옥토라면 저건 다 황무지의 상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구이가 돼가지고 자기만 만족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저 바깥도 생각을 해라. 그게 뭐냐면 포항이에요. 포항. 거칠왕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무지는 나몰라 하지 말고 그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라도 있으면 그것도 다 포용할 그런 정신을 가져라 이 얘기고 용빙하 이 강물을 건너는데 무섭잖아요. 그냥 막 그 건너기가 근데 막 걷어붙이고 건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용맹이죠. 용맹 용감성 딱 뭔가 일을 추진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구이가 왜 지금 이 태평한 시절에 딱 이 기운을 만났으니까 추진력 있게 용감하게 용맹하게 그것을 추진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불하유라는 거 이건 이제 사람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거 땅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멀하 천자문에 하이일체란 말이 있어요. 멀하 가까우리 한일 몸체 하이일체하야 솔빈기왕이라 천자에 보면 멀리 있는 존재나 가까이 있는 존재나 한 몸으로 여겨야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 솔빈기왕 거느릴 손빈 돌아올 기 임금왕 다 그 가솔도를 거느리고 그 나라에 오지 가까이 있는 것만 내 나라국이고 멀리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천태니까 명색이 지천태고 서로가 상하가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버려두지 말아라 이게요. 가까이 끌어당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겠지요.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야 할 게 있다면 가까이 있는 것도 내쫓을 게 있겠지. 그게 뭐냐? 붕이에요. 붕. 법붕자는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지만 이게 안 좋은 의미 쓸 적엔 붕당. 사사로운 나의 벗. 그러면 이게 지금 소통도 아니고 대통의 그런 뜻을 함께 해야 되는데 사사롭게 자기의 어떤 그 친분이나 이런 것만 여기에 결탁돼 가지고 이 지천태가 되겠느냐? 그런 거는 아예 일철 없애라 얘기예요. 사사롭게 자기와 결렬돼 있는 어떤 그런 사조직이든 뭐든 이런 거는 다 없애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가까이 할 거는 허심탄회하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다 끌어들이고, 가까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이것을 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체 버리고, 그래야 그게 중도다. 이게 그게 중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숭상할 만하다라는 걸 얻는다. 상활 포항 득상의 중행은 거친 것을 다 포용하고 또 그 중도를 행함에 숭상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광대하라, 빛나고 큼으로써 함이라. 그래야 빛나고 큰 그런 이 태의 정치가 되는 거죠. 구삼은, 자, 그러면 삼위월음은 여기에 이게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늘 여기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늘 있어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딱 있는 것이에요. 지천태의 의미가 다 내양의 의미였는데 이제 내양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지나면 외음으로 넘어가. 지금까지는 태평성대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어. 그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저런 말을 쓴 거예요. 길을 봐라, 이거 길. 세상의 모든 길을 쳐다봐라. 그러면 무평불피라는 도리를 깨우칠 것이다, 이거예요. 없을무 평평할 평, 아니 입을 언덕칠 피. 평탄한 길이라고 한번 걸어가봐라, 이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비탈길이 나타난다, 이게요. 지금 이게 지천태라고 했지? 지천태 가봐라, 이거요. 평탄했지. 이제 딱 언덕바지를 지금 맞이하게 됐다, 이게 길로 치면. 평탄하게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비탈길이 나타나네. 무평불피죠. 또 무왕불복, 아까 갔다고 다 좋아했죠. 소왕대래. 소인들은 싸그리 물러가고 큰 군자들 대가 왔다. 지천태 소왕대래. 그러면 그 갔다는 그 소들이 다시 안 올 것 같으냐 얘기예요. 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얘기예요. 한래서왕,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온다. 더위가 가면 추위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갔다던 추위가 간 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소인이면 소인이 돌아오게 되는 거. 그게 밤이면 밤이 또 돌아오게 되는 거고, 역사의 흥망성쇠라면 그 흥망성쇠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근데 지금은 뭐가 갔느냐? 난세가 가버렸어. 그러면 그 가버린 난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네, 여기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기예요. 9.3의 단계에서는 간정이면 무구다. 어려울깐 고들정. 어렵게, 사태를 정말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이라는 건 지키는 힘이에요. 저 정은. 원형이정의 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겨울철에 봄에 내놓을 생명의 씨앗을 지키는 힘.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지키는 힘. 그게 정이에요, 정. 이 어렵게 여기고 그것을 곱게 지켜라. 그럼 뭘 어렵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한 발자국만 이제 나가면 태는 끝난다. 지금까지의 이 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간정이에요, 간정. 아이고, 여기서 한 발만 디디면 이제 태는 끝나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 내가 이걸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고들정자고. 그러면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간정이면 무구하야. 무률이라도 기부라. 말물 근심휼. 피가 끓죠. 이때 탁 당하면 잘 나가던 회사가 이제 이상하게 뭔가 여기저기서 막 그 부도의 기운이 이제 막 느껴지고, 뭔가 은행에서도 돈도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주주들도 막 다 떠나고 피가 끓죠. 그런데 자, 요렇게 여기고 이걸 잘 지킬 수 있으면 큰 탈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 피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일종의 이제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걸 잘 지키면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겠구나. 현상 유지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식에 유복하리라. 먹는 데 있어서 복이 있을 것이다. 먹는 데 복이 있다는 건요, 저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정치예요, 정치. 정치를 하는데 공범 구조에 보면 1호행부터 시작을 하죠. 쭉 해가지고 9호복까지 나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오한극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복 나눠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 복이 뭔데? 오복, 수.
생명이죠, 목숨. 별탈 없이 오래 사는 그런 거. 경제적인 그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 거. 목숨만 120세 살면 뭐예요? 끼니를 못 먹는데. 강령. 오래오래 잘 살고 밥만 실컷 먹으면 뭐예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몸이 건강한 게 강이고 마음이 편안한 게 영이에요. 유호덕. 그럼 뭐해? 자기만 하는데. 베풀 줄도 알고 인간이 하늘한테 받은 덕을 즐길 줄 알아야지. 나눌 줄도 알고. 예. 그러다가 고종명. 갈 때는 정리를 하고 가야죠. 사람이 끝마무리가 중요하죠. 사람이 죽을 때도 나 이제 갈게 잘 있어라. 뭐 정리할 거 있으면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뚝 가는 거예요. 이걸 오복이라고 오복. 이게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라고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는 다 복을 바라요. 그 복을 자기 수명대로 살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넉넉하길 바라고 몸이 건강하길 바라고 마음이 불안불안하지 말고 편안하길 바라고 좀 있으면 나도 베풀고도 싶고 그렇게 인생 살다 가고 싶다. 이게 가장 평범하고 소탈한 속내예요. 그거를 서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그중에 첫 번째 하려면 그게 뭐냐? 일활식이라고 했어요. 일활식.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서 꼬르륵 소리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적으로 확 축약한 말이에요. 우식에 유복하리라 하면 일활식, 이활화, 쫙 거기에 식, 화사, 사공, 삼팔정이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식에 유복하리라. 백성들이 복을 유지를 한다 이 얘기죠. 자, 상활. 무왕불복은 천지제야라. 간 거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천지가 지금 딱 요게 이제 교제. 그러면 천지가 지금 사귀는 짐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육사 이제 넘어갔네. 이제 기운이 큰 태의 기운은 이제 상승 곡선을 찍고 이제 딱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편편히 불부이 기린하야. 편 이게 날개짓 때 기두자가 새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무리예요 무리. 왜? 이 무리들은 막 야 가자 나가자 그런 무리요. 막 뒷부리. 자 편편 여기에 무리들은 새 무리들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띠뿌리는 띠뿌리대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야 나가자 하는 거고 이 편편은 새들은 새들끼리 탁 편대를 야 나가자 하고 이제 날개짓하면서 가자 하는 거예요. 편편이. 그럼 뭔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막 무리져가지고 불부의 길이나야 안입을 부할부 부하지 않고서 이웃으로서 하니 불부의 길이나니 불계 입으로다. 안입을 경계하지 않고서 믿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태가 다 지나간 거고 시간으로 보면 영역으로 보면은 지천태의 그런 시절을 담당하지 못한 소외된 그런 이제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왕불복의 때가 왔으니까 다시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자. 왜? 이게 천지비를 만들려면요. 음들이 일리 다 들어와야 돼요. 양들은 다 쫓아놔야 천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비가 되려고 이런 기운이 도는 거예요. 무럭무럭.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천지비를 만들어 가는 거지. 얘네들이 편편히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야 우리 이제 가자. 우리 때가 왔다. 불부이기린이죠 이게. 부라는 거는 양. 이 속이 꽉 창고의 가운데가 꽉 차서 부. 이건 창고의 가운데가 텅 비어서 빈. 불부. 이게 다 불부인데 다 이웃끼리 뭉쳐있네. 이게 불부의 기린이에요. 그 음들끼리 다 이렇게 이웃을 하다 보니까 경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짓을 해놓고 또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면 되겠냐? 이제는 그 짓 좀 그만하자.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누시고가 하나도 없어. 왜? 다 음들이거든. 그래서 경계를 안 해요. 서로에 대해서 일체에. 그리고 뭐예요? 믿어. 그래. 다시 가자. 우리 옛날 영화를 다시 한번 누려보자. 얘네들 다 몰아내고 다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편편히 불부의 기린하야 불개 입으로다 상말. 편편 불부는 개 실실야요. 그렇게 날개짓을 하듯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이게 한다는 것은 다 실실야요. 그렇죠. 허실로 봐라 이거예요. 불부는 실실이다 이게요. 부는 실한 거고 비는 허한 건데 불부는 실실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다 이 창구가 자기네들 꽉 찼는데 쫓겨나고 보니까 다 텅 폈어. 자기 실권 다 잃어버렸어. 실실이죠, 실실. 그 실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개입은 경계하지 않고 다 믿는다는 건 중심원이라. 그 속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얘기예요. 유고는 제을기면이, 제을이라는 임금이 있죠, 나라에. 귀매 두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 이지며 원길이라. 복지, 이게 복으로서 하며 크게 길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복. 이거는 다 글자가요. 이 귀시 신자가 다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 이게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거예요. 경복궁이니 뭐 다. 왜 경복궁이라고 했겠어요? 시경액을 다 따다가 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에게 복된 정치를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름을 진 거지. 그런데 여기 복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걸 이야기를 했어요. 우식에 요복하리라. 뭐니 해도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 민생이. 그러면 그것만 되면은 복된 사회냐?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그럼 더 남았냐? 지천태의 이유가 뭐냐? 상하소통이다 이거예요. 상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려면 뭘 허물어야 되느냐? 뼈다구를 허물어야죠. 제을이 그걸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귀족끼리만 혼인을 시켰어요. 왜? 따로 놀려고. 하늘은 하늘끼리, 땅은 땅끼리. 그러다가 제을 때부터 이거는 상하소통의 의미가 아니고 지천태가 아니다 해서 요 신분에 있는 이 그룹을 원리 시집 보내면 저 아래 낮은 이 선비한테, 신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요게 제을기매예요, 제을기매. 이게 상하소통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식의 요복은 기본적인 그런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약간 이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지원기는 중의 행원야라. 이게 다 중의 중을 써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상륙은 성복우왕이라. 이제 지천태가 끝났네요. 그 성이 다시 돌아갔어. 해자로 무너졌다 얘기죠. 무룡사요. 이럴 때는 군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자읍구명이니 읍으로부터 명을 구할지니 정이면 인하리라. 또는 정이라도 인토다. 이 고집하면 인색할 것이다. 상활. 성복우왕은 기명인하냐라. 성이 다 무너져서 쓰러졌다. 해자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명이 이제 난세가 이제 돌입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륙은 이게 왜 산천대축, 그렇죠. 그 지천태를 구가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그 성을 쌓았어요. 그 쌓은 게 한순간에 지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게 발동하면 이게 발동하면 이게 발동하면 이게 발동하면 양, 이게 발동하면 양, 이게 발동하면 양 하면서 천지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군사를 쓰면 군사가 말을 듣나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러면 명을 내릴 일이 있으면 읍이라는 거는 가장 핵심 관할 수도, 내가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 읍. 거기나 명을 내리면 들을까? 지금 어디 저기 무슨 바깥에 있는 지역한테 군사 출동하라, 이거 안 먹힌다, 이거 그런 시절이 아니다. 자읍고명. 이걸 더 이제 확대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 읍이라는 게 그럼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읍이 어디냐, 이거. 나죠, 나. 내 이 가슴팍, 이 중심, 이 수도, 나의 수도, 내 마음의 수도. 그래서 너부터 다시 한번 명령을 너한테 내려와라 얘기해요. 자읍고명.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이거 고집하면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고집하고 고집 부리면 인색하다. 성복우왕 기명이 나냐라. 그 명이 다 이제 안 먹혀요. 어지러워졌다. 자, 지천태괴 이거 보겠습니다. 태는 소왕 고대래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단활태소왕대래 길형은 즉시 천지교이 만물이 동하며 상하교이 기지동해라. 내 양이 외음하며 내 건이 외순하며 내 군자이 외소인하니 군자도장하고 소인도 소야해라. 상활 천지교태니 후이하야 재성 천지지도하며 보상 천지지의하야 이좌우민하나니라. 조구는 발모여라 이기휘로 정인이 길하니라. 상활 발모 정길은 지제외예라. 구인은 포항하며 용빙하하며 불하유하며 북망하면 득상우 중행하리라. 상활 포항 득상우 중행은 이광대예라. 구삼은 무편불피며 무왕불복이니 간정이면 무고하야 물훌이라도 기보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상활 무왕불복은 천지제예라. 육사는 편편히 불보이길이나야 불계이보로다. 상활 편편불보는 개실실야요 불계이보는 중심원예라. 유고는 제을기매니 이지며 원길이리라. 상활 이지원길은 중이행원예라. 상육은 성보구항이라. 무룡사요 자읍고명이니 정이라도 있나니라. 상활 성보구항은 기명이 나니라.